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때 지역의 사랑방이었던 연천 신서면의 진주 목욕탕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됐던 목욕탕 건물이 주민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건데요. 과거의 추억을 간직한 공간이 지역 재생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천군 신서면에 폐업된 진주 목욕탕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공폐가와 공실상가 증가로 인한 지역 내 인구가 꾸준히 감소한 곳입니다. 그중 한때 마을의 중심지였고 오랜 세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진주 목욕탕은 코로나 이후 이용객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문을 닫은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연천군은 이 공간을 대광리역과 연계해 지역 도시재생 거점으로 되살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옛 건물을 동네 활성화의 중심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과거의 모습으로 마을 목욕탕답게, 마을 게스트하우스답게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또 방문객이 많으니까 군부대가 많고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 목욕하고 또 동네 분들이 마을 어르신들이 목욕탕 이용하고. 목욕탕의 원형과 역사적 흔적은 보존하고 내부를 주민 문화 활동과 창작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진주 목욕탕은 힐링 쉼터와 힐링샘으로 이름을 바꾸고 휴식 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1, 2층은 목욕탕과 게스트하우스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지역 마을 발전 기금으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민들은 다시 불이 켜지는 힐링샘이 마을의 활기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가 이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음식점도 늘리고. 새롭게 태어난 옛 목욕탕은 이 지역 상권 살리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농촌마을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4일 밤 11시 30분쯤 포천시 내촌면의 한 섬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7개 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당국은 인력 100여 명과 장비 50여 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8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불길이 인근 공장 등으로 확산되고 산불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독일계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양주시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날 직접 나서 양주 테크노밸리와 은남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설명했는데요. 한편 시는 이날 주한 독일상공회의소와 전략적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투자 동향과 글로벌 공급망 개발에 대한 정보 교환, 투자 유치 전략 공유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기도와 양주시 지상작전사령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양주시는 올해 드론봇 페스티벌이 첨단 기술과 볼거리,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룬 종합축제로 거듭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첨단 군장비 전시와 아미타이거 전투체계 시연, 특공무술과 의장대 시범 등이 인기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4흘 동안 진행됐으며 축제와 연계됐던 캐시백 이벤트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포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총 381억 원을 투입해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사업 대상지인 일동면과 내촌면은 사업 전 50%대였던 유수율이 현재 9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수요 억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집값 불안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어떤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또 어떤 부작용이 늘어날 것인지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부동산 시장 불안과 정책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거래가 일단 절벽, 매물 잠김이라고까지 지금 표현하면서 얼어붙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규제의 폭탄이 한 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일단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집주인과 매수자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일단 집주인들은 실거주하는 집주인들만 팔 수가 있잖아요. 전세를 준 집주인들은 못 팔게 되니까 일단 매물 자체가 절반 정도로 일단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집주인들도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라도 규제도 나왔으니까 팔겠는데 집주인들 반응을 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미국도 내렸고 한국은행이 11월에 내리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에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양극화의 똘똘한 한채 현상인데 규제 지역은 좋은 지역을 묶어줬으니까 결국에는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일단 버티고 있고요. 네. 이러다가 3개월, 6개월 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나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불안한 거래량 감소 상황입니다. 정확히 좀 진단을 좀 해보면 네. 점점 어려워지고 앞으로도 또 힘들어지는 건가요? 힘들어지는 건 사실인데 예. 제가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디가 힘들어지느냐예요. 서울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의 주거 사다리가 힘들어지는 거지 전국을 보게 되면 주거 사다리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돈 좀 보태서 대출 받아서 예. 집 사고 팔고 갈아타고 하는 이렇게 순서가 있었는데 지금 이 기준 자체가 너무 껑충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력해서 집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게 어떤 정책 한두 개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대다수의 선진국들도 수도는 집값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수도의 집값이 이제 선진국처럼 하나의 캐슬이 되는 거고 전국적으로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사다리를 더 강화해야 되는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정에 지금 보유세를 보이스 카드를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 네. 지금 걱정들이 더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보유세를 많이 올렸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 보유세를 많이 올린 지역의 표심이 이탈표가 생겼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패키지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부담스럽죠. 그러면 거래세를 내려서 팔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거래세를 내리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나는 집을 못 샀는데 내 친구는 집을 사서 10억이 올랐는데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고 출구를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상실감을 또 느낄 수도 있으니까 양쪽에서 지금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주택시장이 지금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적응을 하고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세제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의 임차를 보호하겠다는 방향인데 이 방향을 기존보다 더 확장해서 정책을 내놓는 게 옳다고 보세요? 그 세입자들 서민의 주거 안정이 불안하다 보니까 4년 또 짧아. 9년으로 가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니까 9년으로 가자. 333으로 가자라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반작용이 있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9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꺼번에 왕창 올리거나 아니면 나는 전세 안 놓고 내가 그냥 거주하다가 팔아버릴래 이런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통계를 보게 되면 갱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돈을 올려주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아껴뒀다가 나중에 한번 서야지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들도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급진적인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세입자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등 5개 분야 약 4천억 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도와 도의회 간 소통협치기구인 여야 정협치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는데요. 위원회는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 환경 조성, 교통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도민 안전 예방 사업 등 5개 분야 협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도와 도의회가 특조금 제도를 운영할 때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호 존중의 원칙하에 운영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인천시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에 나섭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중장기 청사진과 목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과 민간 투자 유치와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인천은 수도권 최초로 서구 왕길동에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갖춘 수소 생산 기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는 시내의 15곳의 수소 충전소를 운영해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수소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정부 공모사업 참여와 민간 수소 관련 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수소 경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소사본동 등 부천 지역 4곳에 3,01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도가 이번에 승인한 4곳은 부천시가 주민 제안을 받아 선정한 곳인데요. 신한대학교 동측 소사본동 108의 7번지 1원과 심곡도서관 남측 심곡본동 562의 68번지 1원, 성주산 북측 심곡본동 620의 4 1원, 가톨릭대학교 남측 역곡동 21 1원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도 건립 가능합니다. 수도권 첫 에너지 특성화 고등학교가 오는 2028년 인천에서 문을 열 전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역 에너지 산업 수요에 대응한 미래형 직업교육을 위해 계산공업고등학교를 인천 에너지 고교 전환 대상 학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환은 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 친환경 에너지 등 지역 산업 변화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천형 직업교육 혁신 사업의 일환입니다. 앞서 계산공고는 기계, 전기, 전자 분야의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로의 학과 개편과 실습 환경 개선, 기업 연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개발, 실습 환경 구축, 교명 변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에너지고는 지역 산업 변화에 대응해 미래 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학교, 산업계,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택시기사 사고 10건 중 8건이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를 보면 올해 서울택시 운수 종사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1,98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운전자가 946건, 70대 이상이 701건으로 전체의 83%가 60세 이상 기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의 경우 70대 사고가 378건, 80대 이상이 23건 발생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서울시 택시 운수 종사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전체의 75%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해마다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가시책과 국정과제 중심 영역을 4단계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평가 성적에 따라 모두 8억 2,500만 원의 재정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